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처음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1차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스 관련된 정보도 새로 추가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차 공고, 첫걸음 R&D가 공고되었는데요. 첫걸음 R&D는 어떤 정부의 그 R&D 사업을 처음 하는 기업들끼리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R&D를 처음 도전하는 기업들이 아주 신청해 볼 만한,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죠. 경쟁하는 기업들도 다들 처음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강자가 끼어드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좀 선정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중기부에서 디딤돌 글로벌 R&D, 작년에도 글로벌 R&D가 있었죠. 근데 글로벌 R&D에 관련된 중기부에서도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초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죠. 통합 공고에 디딤돌 과제와 팁스 과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죠.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1차가 4월 달에 공고되고 2차 하반기 사업이 6월 달에 공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5년, 즉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2억 원까지 지원 한도를 늘리겠다고 통합 공고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디딤돌 과제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졌었죠. 자, 그리고 팁스는 지금 좀 공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 공고에서는 일반형 팁스 과제를 3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3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팁스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을 새로 뽑았죠. 새로 뽑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군데가 뽑혔는데요. 최근에 팁스 과제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이유가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31일자로 나왔는데 올해 팁스 주관사가 원래는 엔실투자협회가 한 10년 넘게 독점을 해왔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새로운 주관기관으로 주관사가 더블 주관사 시스템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00개 기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기사에서는 이 엔젤투자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가 물량, 즉 어떤 선정할 수 있는 TO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조율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달부터 팁스가 공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론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4월 초,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뭐 팁스가 공고된다고 했는데 아마 4월 초에는 아마 곧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디딤돌 1차 공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걸음 과제입니다. R&D 사업을 처음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 평가를 지방청 R&D에서 한다는 게 지방청에서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과제 제목이 지방청 R&D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 평가를 했었거든요. 첫걸음 과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세종시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대부분 몰려 있죠. 그 세종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중소벤처기업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입니다. 청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청 R&D로 1차 디딤돌 1차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소재지마다 지방청이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청이. 그래서 거기에 본사 기준으로 거기에 소재한 자기 기업이 만약에 경북에 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차 공고에는 한 개의 지방청, 자기 본사가 회사의 본사가 속해 있는 그 주소지에 따라서 하나의 지방청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예, 중소벤처기업청, 예,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경우는 예, 대구에 소재하면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도 있고요.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 전남, 예, 묶여 있네요. 경기, 그리고 인천, 예, 그리고 대전, 세종, 예, 그리고 대전 인근에 충북, 충남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 그리고 강원, 전북, 예, 경남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은 제주도가 안 보이죠? 예,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공고문에 보시면 광주 전남 지방청에다가 보시면은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인 경우는 첫걸음 R&D 도전하시려면 광주 전남 지방청 R&D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디딤돌 1차 사업은 총 160억 원을 지원하고 한 240개사 정도를 내외를 선정합니다. 중소기업 업력이 7년 이하이고 그리고 최근 연도 2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외가 있죠. 10년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신산업. 정부에서 신산업 창업 분야를 계속 좀 혜택을 주고 있죠. 10년 이하로 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 분야의 기업인 경우는 10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액이 늘었다는 거, 기간도 조정됐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적용은 K-뷰티가 들린 경우는 가점상 1점인데요. 가점은 크게 1점인 크게 어떤 선정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보통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엔 처음 첫걸음 도전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아직은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가 총 사업비에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주는데 총 사업비의 75%까지 2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는 2억 원보다 당연히 늘겠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25%인데요. 25% 중에 25%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현금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25% 안에서 그 중에 10% 이상은 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말씀드렸었고요. 5월 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연구개발 기획서 작성하실 때 사업비 집행계획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개발 장비가 3천만 원 이상 어떤 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에 3천만 원 이상 경우는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장비 도입 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필수로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비 관련해서는 굳이 구매보다는 어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계속 중앙부처에서 장비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담당자들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넘는 경우의 장비는 또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장비 도입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디딤돌 과제 아마 1차는 이번에 공고됐으니까 아마 2차 때 분명히 이 사업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3월 31일자로 디딤돌 R&D 2025년도 디딤돌 글로벌 R&D. 자, 올해 1차 공고, 방금 1차 공고는 첫걸음 R&D였죠.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죠. 글로벌 R&D가 2차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왜 이 공고를 냈냐면 글로벌 R&D를 어떤 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기종원 입장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어떤 일종의 주관기관을 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3월 31일 날 떴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한 개의 기관을 뽑거든요. 한 개의 기관을 뽑고 어떤 엑셀러레이팅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지원하는 그런 비영리 법인을 뽑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죠. 이 말은 글로벌 R&D도 1년 6개월짜리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업무 지원 기간, 이번에 선정되는 그 업무 지원 기관의 역할로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어디에서 우열이 갈리냐면 이런 지사 및 법인 설립 지원, 법인 설립 계획, 어떤 현지화 계획. 예. 지금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런 지사나 법인 설립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따라서 이 글로벌 R&D 2차에 분명히 공고가 뜰 것인데요. 미리 이런 어떤 지사 및 법인 설립에 대해서 어떤 준비 활동을 하시는 거, 그리고 현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지화라는 것은 특히 글로벌 진출이다 보니까 어떤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을 받아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출 국가에 따라서 내 제품이 그 나라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중동에 아시아에 수출할 때랑 북미에 수출할 때랑 수출 통관이라죠. 통관할 때 어떤 인증을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 현지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출 쪽에 초기 창업 기업이지만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공고 때 글로벌 R&D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R&D도 디딤돌 2차 공고에 뜰 것이니까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2차도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